이번 영상은 드라마의 제작이 끝난 후 3년 동안 푹 삭혀놨다가 2020년 어느 날 잡아서 하루 만에 몽땅 방영되었다는 랑자나입니다. 랑자나가 캐캐 묻고 있는 사이 현실 세계도 많이 변해서 방영된 시점에서 랑자나는 이미 곰팡이가 폈을 수도 있고 기대한 것과는 달리 엉뚱한 배우가 흥행을 하드캐리 했을 수도 있습니다. 드라마가 언제 방영이 되었던 간에 랑자나의 핵심은 OST라는 건 빼박이고 주인공 남자들이 틀에 박힌 모습에서 벗어났다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죠. 물론 겉모습만요. 그들의 시커먼 왁구와 분위기에 낚여서 제대로 된 다크 판타지 무협 건지겠다 싶었는데 남주 여주의 싸움에 욕 씨게 박는 걸로 끝장을 봤습니다. 세상에 무협도 아니고 판타지도 아니라 그냥 정신병동 24시였습니다. 중국 양나라의 왕 초규는 황씨를 초토화시키고 스스로 황제에 등극합니다. 마가군을 이끌고 역모를 성공시킨 마영 장군은 이후 규주성에서 살며 세월이 흐릅니다. 규주성은 늑대가 많은 랑수산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 산엔 요괴화된 늑대들의 괴담이 떠돌아서 사냥꾼들조차 접근하길 꺼려하죠. 늑대 요괴는 정글북의 주인공인 랑짜이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무스탕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을 겁주는 사기극입니다. 마영 장군의 딸인 마적성은 늑대 소년과 어울려 놀다가 랑짜이가 이렇게 헬창이시라 사랑이 싹 타버립니다. 랑짜이는 착하고 순진하며 주인공의 버프를 받아서 슈퍼내추럴 파워까지 갖추었습니다. 얘는 바람을 볼 수 있다거나 나비의 날개짓 소리도 들을 수 있는 육감적인 늑대이기도 한데 마적성은 그가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죠. 여기에서부터 마적성의 갑질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랑짜이를 방울만 흔들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는 똥개로 훈련시키며 그것을 믿음이라고 세뇌시킵니다. 아니 마적성 본인도 사랑은 그런 거라고 믿는 거겠죠. 사건의 발단은 황제의 의형제인 하후가 정력에 좋다는 늑대 고기를 먹으려고 새끼 늑대를 잡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울프보이는 초특급 눈깔 액션으로 동생을 구했지만 글쎄 하후 얘가 도망가다가 죽어버리죠. 마적성은 늑대 소년을 피신시키려고 마음에도 없는 쌍욕을 퍼붓지만 소년은 이런 클리셰를 송중기의 늑대 소년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도망가질 않습니다. 빡친 황제가 마장군 집을 엎어버리기 직전 마적성은 진범을 잡아 바칩니다. 그러나 마적성의 오래비는 똥개 훈련용 방울을 훔쳐서 늑대 소년을 유인해서 졸랍해버립니다. 방울소리는 곧 마적성의 명령이라고 훈련받은 소년은 마적성이 자기를 배신한 줄 알고 깜깜절벽 아래로 떨어지죠. 와우에 미친 황제 초규는 죽어도 죽지 않는 특수부대를 만들까 궁리 중이었는데 마침 늑대 소년의 야만성을 보고 아이디어가 딱 떠오릅니다. 이놈을 잘 키우기만 하면 발키르 되는 건 일도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절벽에서 랑짜이를 주워다가 뽕을 먹여서 인간 병기로 만든 다음 양아들로 삼고 발왕으로 봉합니다. 발왕의 최강 전투력은 스테로이드 빨이었던 거죠. 발왕으로서 첫 등장하는 늑대 소년 랑짜이는 수양대군 이정재가 등장하는 장면만큼이나 카리스마가 넘치기는 합니다. 이름도 발광 아니 발왕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얼굴 흉터 하나로 승부를 본 이정재 승. 발왕은 암살 전문센터 야살의 수장이 되어서 각종 숙청과 테러 업무를 담당합니다. 늑대 소녀인 류시 씨가 룸사롱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대망녀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스토리 전개라고 볼 수 있죠. 랑야방에서부터 개황샹으로 명성을 날렸던 황제 초규는 랑전하에서도 마영 장군의 집안을 몰살시키고 진나라 소행으로 꾸미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에는 마영 장군의 딸내미 마적성은 살려서 데리고 올 것도 포함되는데 주책맞게 세컨드 삼으시려는가 봅니다. 혼자 살아남은 마적성은 아버지의 거대한 유산을 물려받는데 그거이 바로 황제가 탐내던 마가군이죠. 정신줄을 팍 놓고 천장만 바라보는 병에 걸린 마적성은 혼이 나간 역 단골인데 입 다물고 있으니까 시끄럽지 않아서 좋긴 합니다.
웬놈이 마적성을 납치해서 크리미널 마인드가 되려던 순간 바랑은 사자후 아니 늑대후를 시전합니다. 이 소리가 시끄러워서 깨어난 마적성은 냅다 바랑을 껴안아버리죠. 정신줄 놓으니까 이럴 땐 참 편리합니다. 이게 미쳤나 저리 꺼지라고 밀쳐버리지만 급하게 경성으로 가야 했던 바랑은 마적성을 들쳐업고 무협의 먼치킨의 기본기인 절벽뛰기를 인증합니다. 지름길이랍시고 목숨을 걸고 뛰어내렸는데 거기 먼저 와서 기다리는 바랑의 부하는 뭡니까? 마적성은 그녀의 아버지 마영 장군에게만 충성하던 마가군을 황제의 군대로 만드는 구심점이며 다른 면으로는 마가군을 통제하기 위한 인질입니다. 마적성을 잡아두기 위해서 황제는 자체 발광 중인 발왕과 마적성의 결혼을 명합니다. 아까 상처 치료할 때 보니까 등발이 장난 아니던데 이게 웬 떡인가 싶었던 마적성은 꽐라가 되어서 또 껴안을 찬스를 만들죠. 너 옛날 죽은 내 남친 닮았다는 구린 작업 멘트로 엉겨붙은 마적성이었지만 바랑의 마음은 우리 엄마 지갑같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번번이 개쪽을 주는 바랑이 멋져 보인 마적성은 그를 대신해서 석고대죄까지 하겠다고 자처합니다. 박날에는 마적성이 옛날에 생긴 관절염 때문에 무릎을 오래 꿇으면 큰일 난다고 떠들어대죠. 랑자나의 여자들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수다 내공이 천상경급입니다. 귓구멍 틀어막고 있다가 늑대소년 구하려다 얻어맞았다는 말에 현타가 온 발왕은 마침 졸라 피가 나는 마적성을 구해줍니다. 마적성은 나긋나긋해진 발왕에게 희망을 갖고 늑대소년은 인형극 되게 좋아했는데 너도 좋아하냐고 떠보지만 발왕은 짱드 같은 거 안 본답니다. 마적성은 똑똑한 캐릭터로 설정되었지만 사실 대부분 지능장애의 경계선상에서 널뛰기를 합니다. 눈치라곤 약에 쓸래도 없는 마적성은 네 안에 늑대를 내놓으라고 계속 강짜를 부리다가 발왕 안에 진정한 늑대를 맛볼 뻔하죠. 남녀관계의 텐션 조율의 전문가급인 발왕은 이번엔 시내 한복판에서 마적성 보란듯이 쇼를 연출합니다. 마적성은 바람을 보는 발왕이 빼박 늑대소년이라고 생각하고 IQ가 최저점을 친 그날 절벽에서 점프하는데 이건 또 웬 DC 코믹스의 또라이들입니까? 발왕이 늑대소년인 걸 인정했다 하더라도 마적성의 문제는 오지게 늑대늑대 거리면서 그를 컨트롤하려는 데 있습니다. 마적성의 집요함은 자신이 주도권을 잡았던 옛날이 그립기도 했겠지만 발왕이 가진 힘과 권력에 대한 매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적성은 마가군과 함께 살아남아야만 하는데 발왕이 말 잘 듣는 늑대소년이라면 일은 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발왕의 입장에서는 왕이 된 자신에게 옛날처럼 말을 잘 듣는 개가 되라는데 빡치는 건 당연합니다. 물론 발왕은 마적성 집안을 몰살시킨 것 때문에 찔려서 그녀를 밀어냅니다. 이 감정은 뜨끔한 거지 발왕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발왕은 황제의 양아들이며 황실에 대한 애정은 결코 흔들리지 않죠. 게다가 늑대의 본성이 지배하는 발왕은 우두머리 늑대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황제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주인이 마적성이면 동네 양아치 늑대 정도였지만 황제가 주인이 되면 살인 기계인 전랑으로 길들여지는 거죠. 그런데 자신을 배신한 줄 알았던 옛날 우두머리 마적성이 다시 컴백했을 때 늑대는 누구의 명령을 따를까요? 세상 좋은 사람이었던 둘째 황자는 발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프로페셔널 현상금 사냥꾼인 질충을 고용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발왕은 이웃나라 보나공주의 환심을 사야 하는 미션을 받았는데 마적성은 지가 더 나서서 인사법도 미리 검색해 두었죠. 희한하게 생긴 보나공주는 와칸다 출신인가 봅니다. 보나공주를 졸로 본 발왕과 마적성은 틈틈이 연애질을 하다가 군사동맹은 나가리가 납니다. 빡쳐서 가출한 보나공주를 찾아 나섰던 마적성은 질충의 레이다망에 들어가죠. 대만산 왕대륙의 드라마 랑자나에 급 브레이크를 건 진짜 대륙의 남자는 셔잔 아니고 질충입니다.
바랑이 늑대의 야성적인 힘으로 전쟁의 신처럼 보인다면 질충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정보를 파악하죠. 간단히 바랑은 싸움을 잘하고 질충은 간첩질을 잘한다는 말입니다. 돈에 환장한 다국적 스파이 질충은 보나공주 납치에 가담하여 양나라를 곤란에 빠뜨리기도 하는 등 여러모로 첩자가 적성에 딱 맞습니다. 그는 발왕과 마적성의 꾸리한 관계를 잽싸게 파악하고 독수리처럼 극강화하여 그들이 서로 더 싸우게 만들죠. 두 사람의 관계가 웃기지도 않았던 질충은 바랑 앞에서 마적성에게 뽀뽀를 하는데 마적성은 싸우지 말라고 그 자리에서 바랑에게 되돌려치기 뽀뽀를 해줍니다. 3단 논법에 의해서 바랑과 질충이 뽀뽀했다는 것이 성립되죠. 랑자나는 브로맨스 드라마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쩐지 마적성은 서로 너나 가지라고 떠다밀 때부터 알아보았습니다. 질충은 마적성이 마가군을 이끌고 진나라에 의탁하게 하는 목표를 달성합니다. 갑자기 진나라는 왜 튀어나오냐면 질충은 진나라의 왕자입니다. 오래전 그의 아버지 진왕은 군법을 위반한 질충의 부하들을 처형했습니다. 진왕도 또라이 맞고요. 화가 이빠이 난 질충은 현상금 사냥꾼이 되어서 죽은 부하들의 가족의 생활비를 내줬지요. 왕자의 자리까지 포기할 정도로 반항적이었던 질충은 오로지 마적성 때문에 다시 진나라로 돌아옵니다. 오삼계가 사랑하는 진원원을 위해서 한족을 배신했듯이 질충은 마적성 때문에 아버지를 배신할 단계까지 이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온 질충은 바랑처럼 타고난 충성심이 없었던 거죠. 질충은 마적성을 사이에 두고 바랑과 맞짱 떠봐야 조연이기 때문에 늘 발려버리는 운명입니다. 마적성도 진정령으로 떡상하기 전의 질충보다는 내 소녀시대의 톱스타 바랑이 여전히 더 가슴 뛰는데 다 네 팔자소관입니다. 이 여자는 진나라에서 마음 놓고 개 진상을 떠는데 강박성 성격장애도 아니고 진저리가 납디다. 질충은 마적성을 말리다 포기하고 늑대소년과 마찬가지로 마적성에게 끌려다니는 개가 되는 편을 선택합니다. 그나마 바랑에게 시비 털 수 있었던 상남자 질충이었건만 자신의 길이 어디인지 알아도 모르는 척하며 점차 개성을 잃고 정말 조연에 불과해집니다. 바랑은 컨트롤 C, 컨트롤 V로 구성된 군대를 이끌고 진나라를 공격합니다. 진나라 군대는 좋기 한 트럭은 되는 화살을 바랑에게 쐈지만 바랑은 주인공이니까 겨우 3대만 명중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발생하죠. 이게 화살도 피해가는 주인공 빨이고 서러운 조연은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그래도 이 기회에 진나라는 바랑을 조질 수도 있었는데 마적성은 걔는 자기 거라며 자기만 죽일 수 있다는데 양나라와 전쟁 중인 거 맞습니까? 관절염을 극복하고 전사가 된 마적성은 양나라 군대를 발라버릴 줄 알았습니다. 1초 싸우고 바로 무릎이 시려 낙마해 버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까 화살 3대 맞은 바랑은 죄도 없는 자기 군사들을 박살내고 마적성을 구하러 뛰어듭니다. 이 여자는 또 구해준 사람 가슴에다가 화살촉을 쑤셔넣고 다시 기절하는데 내가 이거 왜 계속 보고 있는 걸까요? 랑자나의 가장 큰 실수는 바랑 캐릭터가 너무 강해서 드라마 전체의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극 전체로 보면 바랑의 분량은 그의 귀싸대기와 함께 좀 후려쳤어야 했습니다. 그러기는커녕 또 다른 여자가 나와서 바랑의 분량을 늘려버리죠. 바랑 견제용으로 소환된 또 한 명의 와칸다인 유희는 바랑 때문에 60년대 뽕머리 상태로 감옥에서 썩은 관계로 원한 증폭 가속기입니다. 그러나 바랑을 조지려고 등장했으면 확실히 조져야지 뭐 보여줄 것처럼 등장해서 겨우 마적성의 관절염만 치료하는 유희는 캐릭터 낭비라고 볼 수 있겠죠. 바랑의 진정한 카운터파트가 될 수도 있었던 유희는 수수께끼에 쌓인 뱀의 형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드라마는 유희처럼 모든 인물들이 내면의 동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랑은 늑대지만 대망녀의 류시씨 마냥 사랑한다고 목을 물어뜯지는 않죠.
마적성은 나비로 설정된 것 같은데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바랑네 집 가득히 꽃을 심는 꼴을 보면 동라방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질충은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였지만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나 좀 봐달라고 공작새로 변해서 날아오르려고 하지 않고 오나공주는 비싸 보이니까 말이라고 칩시다. 별 쓰잘데기 없는 것까지 잘 아는 질충 덕분에 마적성은 갑자기 망해버린 전 황실의 황녀임이 밝혀집니다. 늑대소년을 부를 때 흔들어대던 마적성의 방울은 황녀의 신분을 증명하는 홀로그램 프로젝션 장비였습니다. 마적성은 아이언맨의 딸이었던 거죠. 게다가 마적성은 진나라의 왕자님인 샤오장과 재혼하는 로또를 거머�줍니다. 그런데 신혼 첫날 밤은 패스하다니 이런 망할 놈의 드라마를 봤나. 전쟁하다 말고 나비만 바라보다가 패전한 전 남편 발왕은 탄광으로 끌려갑니다. 파운데이션 23호를 쓰는 발왕은 탄광의 배경에 동화되어서 잘 보이지도 않죠. 아오지 탄광의 결론은 역시 발왕과 마적성의 생크아지 같은 커플의 정신병 발광기였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한 황제가 잠시 정신줄을 놓은 사이 찌질이 둘째 황자는 황희를 찬탈하는 막판 개판이 벌어집니다. 역시 희한하게 생겨서 오나공주의 짝일 줄 알았던 막내 넷째 황자는 인질이 되고 발왕과 질충 그리고 마적성은 삼총사가 되어서 얘를 구출하고 아이고 드라마 언제 끝나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질충은 마적성과 얽힌 악연을 확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질충은 역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거시적인 안목이 탁월했습니다. 드라마의 끝에서 그들이 죽든 말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발왕과 마적성 두 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빨리 결혼하세요. 지금까지 강호풍운의 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